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방금 전에 CPI가 발표돼서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CPI 숫자가 나왔는데 외신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세부 항목들을 업데이트하면서 CPI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반응과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전망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CPI, 소비자 물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살림살이 좀 어때요?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OY라는 개념이 있고요. MOM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전월 대비고요.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죠.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비해서 얼마나 돼? 라는 것이 이쪽이라면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어? 라는 게 이쪽이죠. 최근에는 이제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헤드라인 숫자 전월 대비는 예상이 3.6%였는데 3.7%로 다소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코어 CPI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I 중에서 전월 대비가 중요할 텐데요. 예상은 지난달에 기록했던 0.6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실제 내용을 까보니까 0.4%로 생각보다 물가 잘 안 잡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됐는데요. 이 숫자는 예상 정도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외신의 평가를 한번 봅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약간 스테이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플레이션이 스테이블했다, 9월 달에도 안정적이었다라는 표현인데요.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거네요. 실제로 3.7%면 예상보다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애써서 한 것 같기도 하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확실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상치보다 높았어. 이게 맞죠. 예상치보다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좀 더 가혹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게 뭐야?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아주 희미하고 안 보이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썼냐면은 연준이 이거 금리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 생각하기 애매하겠는데 이런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때문에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강조했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 숫자 자체는 예상을 상회했는데 상회한 정도가 아주 크진 않아서, 그리고 코어 인플레이션은 그냥 예상 정도 수준이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가 월스트리트 저널은 긍정적,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객관적, 그리고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세부 항목을 볼 수 있는데요. CPI,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CPI와 코어 CPI를 비교해 봤을 때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코어 CPI 역시 마찬가지로 커머더티와 관련된 항목들은 거의 다 사라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때 나왔던 이 물가는요, 사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 내려왔는데 나머지가 아직 안 내려온 것이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MOM, 그러니까 이제 전월 대비로 비교해 봤을 때도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커머더티는 전월 대비로도 마이너스 영향을 줬지만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0.2% 올랐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0.159%인 거예요. 한마디면 0.1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숫자였어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이 좀 환호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거의 반올림 때문에 0.4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룸버그가 아까 예상치를 잘 맞췄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블룸버그가 사실은 예상치를 좀 올려잡은, 즉 물가가 좀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이유는요, 사실 중고차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자동차 3사가 최근에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파업을 하는 것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아무래도 올라갈 기미가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도 좀 올라가고 있는 듯 보인다라는 거였거든요. 제일 먼저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잠깐만, 중고차 진짜 올랐나? 중고차 때문인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중고차가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중고차는 빠졌는데요. 그럼 누가 범인이지? 라고 해서 쭉 보니까요.
일단은 휘발유 가격이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이 쉘터, 그러니까 주거비 관련입니다. 주거비 관련된 숫자들이 지난 5월 달에 0.6을 기준으로 조금 낮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가서 이거 뭐지? 갸우뚱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주거비 인플레이션을 보면 여전히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코어 인플레이션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파월도 그렇고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은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세부 항목을 보면은 원자재와 관련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 영향도 크지 않았죠. 오히려 낮아졌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중고차 가격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부정적인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거비가 이번 달에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다음 달까지 계속 안 내려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촬영하는 10시 50분 기준으로요. 나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전환했네요. 원래 선물에서 조금 올라가는 듯 보여서 전쟁 났어도 내용 괜찮네, 주가 오르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부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년물 금리도 5.69%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10년물 금리도 7bp나 상승하면서 4.62%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유가가 재밌는데요. 사실 지금 최근에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유가가 오를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내려오면서 지금은 85불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가가 더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진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 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연준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고 보면은 12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3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전쟁이 난 이후로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조금 되돌림이 있었다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내일 아침에 좀 봐야 되겠지만 물가지표 때문에 뭐 다 끝났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 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제 나왔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발언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공유해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위로 올라갈수록 무서운 사람, 밑으로 내려갈수록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무서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해준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요. 금융시장이 긴축되면서 연준 일을 해줄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금융환경이 긴축적이기 때문에 이미 금리가 많이 올라서 많이 오른 시장금리가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금리 안 올려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가장 무서운 사람이 했다라는 것은 전쟁 이후 연준 이사들의 생각이 조금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물론 CPI가 이번에 잘 안 나온 것은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보는 거냐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이 지표 하나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N달러 환율인데요.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위아래로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곳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언제냐면 작년 8월이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21일이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10월 3일이 되겠습니다. 이날에 있었던 일들이 뭐냐면 결국은 중요한 마디점에서 145, 150 그리고 이번에도 150 N이 넘어가는 순간에 BOJ 일본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들어왔었다라는 거죠. 이 개입이 들어온 것 때문에 지금 엔화가 안정되는 듯 지금 좀 반등하고 있거든요. 달러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N달러 환율이 이 150엔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라면은 한 번 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운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150엔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올라갈 가능성, 이것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서 시장의 리스크 요인들은 남아있다라고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잘 나왔더라면 좋았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아쉽네요.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저는 계속 응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